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풀어보셨던 내용이라서 좀 간략간략하게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01번 문제. 자, 101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 페로가 제시한 기술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경영 조직론에서 나오는 거죠. 경영 조직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경영 조직론의 조직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페로에 대한 내용이죠. 페로에 대한 거. 페로가 이야기한 기술 분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로는 기술 분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과업의 다양성이고 두 번째 뭡니까? 분석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로가 제시한 기술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바로 니은과 미음, 즉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영조직론을 여러분들 조직 차원에 공부하셨던 친구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거는 기업의 뭐 형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건 사실 약간 상식 문제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요,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 뭡니까? 핵심어가 여기죠. 다수의 기업과 공동 출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한 기업만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전체를 사실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위험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담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출자해서 이렇게 정부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이게 뭡니까? 컨소시엄이라고 많이 하죠. 102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03번은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우리 인사 노무 관리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노사 관계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노사 관계 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부당 노동행위가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10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 역시 뭐 여러분 어디입니까? 경영 조직론의 조직 파트에서 조직의 구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자, 매트릭스 조직이란 게 뭡니까? 그렇죠. 요렇게 기능별과 각각에 해당되는 부서들을 요렇게 뭡니까? 교체하게 만들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요게 바로 뭡니까? 매트릭스 조직이죠. 자, 이러한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보면요. 1번 구성원들 간의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 아니죠, 여러분. 자, 이 매트릭스 조직에 쌤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거지만요. 매트릭스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서에서도 이걸 요청하고 이 부서에서 이걸 요청을 하면요. 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항상 뭡니까? 그렇죠. 이런 역할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매트릭스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04번에는 정답 몇 번? 네,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나머지 환경 불확실성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죠. 그리고 제품의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고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의 기회도 제공을 한다라는 건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10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5번은요. 그렇죠. 우리 경영조직론에서 집단 차원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그렇죠. 다 맞는데 권한 위임적 리더십은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해당하지가 않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만 보셔도 확실히 우리가 논문사 문제다 보니까요. 인사랑 경영조직론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2차에 실제 인사 노무관리랑 경영조직론을 공부를 했던 친구라면요. 사실 이 파트를 굉장히 빠르게 여러 번 체크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0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영조직론의 집단 차원의 그렇죠.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재변수 중에 하나 뭡니까?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의사소통이 강력한 특정 리더에게 집중되는 유형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수레바퀴형입니다. 106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107번 문제는 뭐 약간 상식 같은 문제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제1의 책임이 뭡니까? 아무리 기업이라고 해도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책임 이런 것도 하긴 합니다만, 기업의 최우선은 뭡니까? 그렇죠. 뭔가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윤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의 책임으로 2번 경제적 책임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1번부터 쭉 우리가 7번까지 풀어봤는데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거의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론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영조직론과 인사노무관리를 함께 공부를 했다면 아주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0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역시 또 어디입니까? 경영조직론 문제죠. 파스칼과 피터스의 조직문화 7S 있죠? 7S. 오늘 시험 끝나고 제가 노무사에 길을 걷는 사람들, 거기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어떤 친구가 이 7S, 난 처음 듣는데? 라고 하면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라고 스마트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7S가 어디서 나옵니까? 경영조직론의, 그렇죠. 조직 차원의 조직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7S에서 모든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게 뭡니까? 그렇죠. shared value. 우리 공유 가치가 되죠. 자, 여러분 보시면 정말 경영조직론을 선택한 친구들은 좀 손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10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브룸이 제시한 기대 이론. 이건 또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건 동기부여죠. 어디입니까? 역시 그렇죠. 우리 경영조직론의 개인 차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대 이론의 작동 순서로 올바른 것은 첫 번째 뭡니까? 기대감, 두 번째 수단성, 네 번째 유의성.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MBO에서 목표 설정 시 스마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뭐 다 맞죠? S가 specific, 그 다음에 M이 measurable, 그 다음에 A가 뭡니까? aligned and with organization goal, 그 다음에 일치성, 그 다음에 뭡니까? R이 realistic, 뭡니까? 현실적인 것들, 이런 것들인데 마지막 T는 훈련 가능한 게 아니라 뭡니까? 시간이 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것, 즉 타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5번 훈련 가능성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110번까지 10개 문제가 지금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뭡니까? 인사노무관리와 그리고 경영조직론에서 나왔죠. 사실 전체 25문제 중에 사실상 거의 10문제라면요. 거의 3분의 1에 가깝죠. 3분의 1이 넘네요. 이 부분을 함께 세트로 공부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마약 퇴치 운동과 같이 불건전한 수요를 파괴시키는 마케팅이 뭡니까? 이게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디마케팅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디마케팅은요, 이건 어쩔 때 쓰는 겁니까? 이거는 수요가 너무 넘쳐날 때 그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뭡니까? 불건전 수요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기 디마케팅은 긍정적인 수요라도 수요가 공급을 너무 초과했을 때 그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불건전 수요를 안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카운터 마케팅. 우리 대항 마케팅이라고 하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1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문제. 자, 여러분 주식회사 한국기업은요, 10,000원에 상당하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어떻게? 그렇죠. 홀수 가격 9,990원을 책정하고 이거 뭡니까? 단수 가격이죠. odd pricing.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다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자, 113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별화 마케팅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렇죠. 원가 우위 전략을 해야죠. 원가 절감 마케팅, 원가 우위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제품 전문화 전략은 표적시장 선정 전략의 일종이다. 그렇죠. 제품 전문화 전략 자체가 표적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거니까 2번이 맞고요. 3번 포지셔닝은 전체 시장 목표라는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비슷한 회사의 다른 회사들의 경쟁 제품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일단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 니즈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리한 시장 하나를 여기에다가 제품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죠. 전체 시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제품의 확장 속성이란 판매자가 제공하거나 구매자가 추가하는 본질적 편익이 아니라 여러분 제품의 확장 속성은요 제품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제품 하나를 더 얹어주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제품의 확장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은 전제 조건으로서 실질성이란 세분 시장의 구매력 등이 측정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게 아니라 자 세분 시장에 구분을 했죠. 그럼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들. 유의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맞는 거니까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 1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14번은 그렇죠. 생산 운영 관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생산 운영 관리에 나왔던 문제랑 좀 다른 게 나오긴 했습니다. 볼게요. 품질의 산포가 우연 원인에 의한 것인지, 핵심이 이거예요. 우연 원인인지 혹은 이상 원인인지를 밝혀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공정관리에서 관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출해서 좀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네요. 114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5번은요. 경영정보 시스템 M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건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MIS도 나오지만 우리가 인사 노무 관리에서도 그렇죠. 직무 과정 설계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직무 과정 설계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은 새로운 방식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 위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죠. 혁신적으로 하는 요 방법 맞습니다. 2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맞는 말이죠. 3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거 DSS라고 하는데요. 역시 MIS 경영정보 시스템에 나오는 건데,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4번 위키스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 내용을 쉽게 추가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일종이다. 그렇죠.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5번 자율 컴퓨팅은요.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아니죠. 자율 컴퓨팅은요. 마치 사람의 자율신경계처럼요. 컴퓨팅 자체가 자율적으로 무언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자율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5번에 틀린 답으로 정답 5번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6번. 자, 볼게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영전략에서 나온 거죠?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입니다. 우리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렇게 그려서 여기가 이윤이 되는데, 자, 요게 뭡니까? 보조활동. 여기는 뭡니까? 서포트하는 활동들이고, 요게 주활동이 되죠. 자, 보조활동의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적 자원관리, 그 다음에 기획재무, 법률자문, 기술개발 모두 다 뭡니까? 그렇죠. 여기 내부 강점을 알려주는 보조활동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뭡니까? 그 기업의 그렇죠. 주요 활동 중에 하나죠.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생산하는 것도 있고 서비스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주요 활동에 해당될 겁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1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17번 문제. 한국의 연도별 제품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이동 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2020년대 수요 예측량은 이것도 예전에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죠. 단순 이동 평균법은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단순히 평균하는 겁니다. 과거 3년간 데이터를 단순 이동 평균법을 하라고 하면 바로 요거를 여기 있는 3년치 내용을 그렇죠. 평균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50 플러스 2310 플러스 2400 아이고 여기 없네요. 2410 요거 나누기 3 하면 될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얼마가 나온지 쌤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얼마? 일단 2150 그 다음에 2150 플러스 또 얼마입니까? 2310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얼마입니까? 2410 이퀄 얼마입니까? 6870이 나오네요. 이거를 어떻게? 그렇죠.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죠. 값은 얼마입니까? 2290이 나오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117번 문제까지 봤고요. 계속해서 1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역시 쌤이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이번에 실제로 우리 기출됐던 문제들 중에 쌤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들이 거의 한 7, 80%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8번에도 쌤 강의 노트에 아주 잘 적혀 있죠. 선물 거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쌤 이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로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 요거는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라서 밭대기 거래. 요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물 거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다 보니까 언제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서 중간 청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19번은요. 투자안의 경제적 평가 방법. 이거 쌤이 수없이 많이 했죠. 수업 시간에. 자, 볼게요.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기대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기대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킨 할인율. 이게 뭐였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이 말은 그거죠. NPV 값을 0으로 만드는 거. 뭡니까? IRR,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죠. 자, 그 다음 1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요게 좀 어려웠죠, 여러분. 회계에서 우리 계정 과목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게 좀 어려웠습니다. 자, 자본 항목의 분류가 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은요. 전부 다 자본 조정과 관련된 항목이에요. 근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요.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요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조금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계정 과목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웠네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식이 분류가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자본 조정. 자, 121번. 역시 늘상 나왔던 회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유동 비율을 구하라고 했죠? 어떻게 구합니까? 유동 비율? 유동 자산을 뭐로 나눕니까? 유동 부채로 나누는 거죠. 자, 유동자산 어떻게 구합니까? 총 자산이 40인데 거기서 비유동자산이 25니까 유동자산은 당연히 15가 나올 거고요. 유동부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5 얼마입니까? 150%.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122번. 이것도 조금 어려웠죠? 부채와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자, 매입채무는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을 말한다. 그렇죠. 이거 쌤 강의 때도 말했는 건데 이거 맞는 말이죠. 매입채무에 대해서. 예수금은 거래처나 종업원을 대신하여 납부기관에 납부할 때 소멸하는 부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미지급금은 비유동자산의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무가 미지급금인 거 맞죠? 장기 차입금은 상환기일 스케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게 장기 차입금이 이제 뭐로 바뀝니까? 그렇죠. 우리 유동성 차입금으로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죠. 우리가 부채쌤이 수업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를 구분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거 갚아야 되는 기간이 1년이냐,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 요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1년 이상의 장기 비유동부채라고 해도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갚아야 되는 기간이 1년으로 가까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5번 매입채무랑 차입금, 선수금, 사채 등은 금융부채에 속하는 게 아니죠. 예, 이게 정답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계정 과목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내용들이 요거 한 20번이랑 22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근데 하지만 22번 문제는 쌤이 실제 강의 때도 그리고 강의 노트에도 1, 2, 3, 4번에 대해서는 잘 적어놨기 때문에 5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123번 뭡니까? 전자상거래 유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B2B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B2B는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서요. 기업 내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기업 간입니다. 기업 간. 그러면 B2E는요. 이게 B가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 E가 뭐냐? employer입니다. 그래서 employee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업과 지관 간의 전자상거래예요. 그래서 1번이 맞아요. C는 뭡니까? consumer. 그래서 소비자고요. 이게 소비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고요.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C2G는요. 이 G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정부예요. government. 그래서 소비자와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24번의 재무상태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죠.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위에서부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유동성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이것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이거 둘 다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25번. 약간 상식 같은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기업이 미래 의사결정 및 예측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객, 거래, 상품 등의 데이터와 각종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이닝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캐다라는 뜻이 있어요. 캐다. 그래서 숨겨진 어떤 패턴을 뭡니까? 캐내는 거.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1차 시험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 직전까지 정말 많이 마음도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1차 시험 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좀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끝이 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채점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2차에 정말 전력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2차 준비 좀 더 열심히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경영학 기출 문제 우리 2020년 공인노무사 문제풀이 특강은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교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